메리 크리스마스! 해법 독서논술 도시락 학부모 특강에 오신 걸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 우! 네, 저는 이맘때쯤이면 항상 출근길에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느끼곤 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정말 우리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생애 첫 번째로 맞는 팬데믹 크리스마스잖아요. 기쁜 일이 아니죠. 그죠? 그러다 보니 거리에서 크리스마스 분위기 느끼기 정말 힘들더라고요. 근데 혹시 그거 아세요? 올해만큼 크리스마스 트리가 각 가정으로 많이 팔린 적이 없다고 합니다. 역대급의 판매량이래요. 아마도 이 팬데믹 기간 중에 이렇게 아쉽게 크리스마스 지나가 버리기 정말 슬프니까 집 안에다가 트리 예쁘게 꾸미고 조촐하게나마 가족들끼리 크리스마스를 느끼고 싶어서 그런 현상이 벌어진 게 아닌가 싶은데요. 저희도 그런 마음이에요. 이 와중에 크리스마스는 다가왔고, 근데 크리스마스 이대로 보내기는 너무 아쉬워서 작게나마 제가 오늘 이렇게 이벤트를 준비해 봤습니다. 오늘 제 의상이 완전 크리스마스이지 않나요? 그죠? 머리띠도 하고. 네. 저희의 이 진심이 어머님들께 온라인으로나마 정말 듬뿍 전해지기를 기원합니다. 자, 저희가 지난 10월 23일 도시락 1탄 학부모 특강을 시작으로 해서 오늘 12월 23일 네, 어머님들께 2탄으로 찾아뵙고 있는데요. 이 영광스러운 자리를 진행하게 된 제 소개를 정식으로 드려야겠죠. 저는 언제나 똑소리 나는 강의로 기쁨 주고 사랑받는 교육팀장 이기쁨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시작하기 전에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잠시 안내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어머님들이 다 인증을 해 주시고 계시는데 사전 예약을 하신 거 맞죠? 네, 사전 예약을 하신 분들에 한해서 저희가 이렇게 강의 중에 채팅창에 사전 예약 시 남겨주신 자녀 학교, 학년, 핸드폰 뒤 4자리 입력하시면 나중에 GS25 상품권 5,000원짜리 보내드리고 있거든요. 근데 급하신 마음에 계속 올리시는 분들이 계세요. 도배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죠. 그러실 필요는 없으세요. 저희가 한 번만 입력을 하셔도 나중에 다 그거 찾아서 인증해서 보내드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강의 중에 너무 많이 올리시면 강의에 집중하시는 분들한테 피해를 주실 수 있으니까 올리시다가 강의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면 잠시 멈추셨다가 교육이 끝나고 나서 출석 인증을 마저 해주시면 돼요. 저희가 영상 끝나고 나서, 그러니까 강의가 끝나고 나서도 잠시 동안 시간을 드릴 테니까 그때 출석 인증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출석 인증을 해주신 분들에 대한 명단은 12월 30일 수요일 해법 독서논술 공식 블로그에 명단을 공개할 거고요. 기프티콘 발송은 12월 31일 목요일에 진행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사전 예약을 하고 이렇게 GS 상품권 받는 것밖에 없느냐? 아니요, 한 가지 이벤트가 더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생방송 중에 진정성 있는 채팅에 참여해 주신 분들 중에 제가 추첨을 해서 스타벅스 커피 쿠폰을 보내드릴 거예요. 자, 그러면 연습 문제, 연습 문제는 아니죠. 첫 번째 문제 한번 드려볼게요. 자, 산타 할아버지 저의 소원은요 하고 산타 할아버지께 말씀드리고 싶은 소원을 채팅창에 지금부터 적어주세요. 자, 그중에 제 마음에 드는 답변 20개를 선정해서 스타벅스 커피 쿠폰 하나씩 발송을 드리도록 할게요. 가족들의 건강과 안녕, 이런 거 좋죠. 저도 저희 가족들의 건강을 제일 먼저 소원에 적고 싶은데요. 특히 저희 엄마, 네, 이정혜 여사님, 인생에 지금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계시는 엄마의 앞길의 행복, 네, 제가 꼭 소원으로 적도록 하겠습니다. 자, 쭉 올라오고 있네요. 마스크 벗고 다니는 그날이 왔으면 맞아요. 저도 마스크 벗고 제주도 가고 싶은 게 진짜 사무치네요. 그죠? 그 마스크 벗고 싶으신 내용이 제일 많은 것 같아요. 그죠? 코로나가 우리한테 몸으로만 타격을 준 게 아니라 사실 마음으로도 타격을 많이 줬잖아요. 거기서 빨리 벗어나기를 모두가 바라는 것 같습니다.
아마 올해는 팬데믹 때문에 산타 할아버지도 직접 다니지는 못하실 거예요. 그렇지만 온라인상에서 아마 이 소원들 열심히 접수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보내주신 이야기들 제가 20분 나중에 선정을 해서 30일에 블로그에 다시 발표를 할 거라는 거. 요거 말씀을 드리고요. 계속 소원만 올리시면 강의 들으시는 분들에게 피해가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원은 여기까지. 아들이 대학에 합격하기를 바라시는 분들도 계시고, 제가 그 소원은 저도 마음을 이만큼 더 얹어드리도록 할게요. 네. 자, 그러면 소원은 여기에서 마무리하기로 하고, 우리 오늘 본격적인 이야기로 들어가 봐야죠. 그죠? 오늘의 주제. 자, 학습 격차에 대한 해결 방법을 공개하겠다라고 저희가 계속 예고편으로도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사실 우리 아이들 책상 앞에 앉아서 공부하는 모습처럼 아름다운 모습은 없는데 올해 어머님들 뭔가 불안했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아마도 온라인 개학 이후에 이렇게 책상에 앉아 있기는 하지만 뭔가 화면을 들여다보고 있는 모습, 온라인으로 공부하는 모습이 뭔가 불안하지 않았나라는 건데 사실 그걸 자극하는 여러 가지 언론의 기사들도 많이 있습니다. 코로나로 학습 격차가 발생을 했고 그로 인해 중위권이 없다. 그리고 원격 학습의 문제점은 학습 격차다. 이런 기사들을 많이 보셨을 텐데 여기서 의문을 하나 가지셔야 되는 건 코로나19로 인한 온라인 학습 때문에 학습 격차가 갑자기 생겼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보자는 거죠. 그건 아니라는 거. 다들 느낌 오시죠? 우리 때도 학습 격차는 있었어요. 학습 격차는 간단히 말씀드리면 잘하는 애는 잘하는데 못하는 애는 못하는 거거든요. 그거는 언제나 있어 왔던 거예요. 그런데 그게 지금 굉장히 극대화되어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그러면 학습 격차는 원래도 있었지만 언제부터 점점 그 격차가 커지기 시작했느냐? 그 답은 제가 10월 23일에 진행한 1회 학부모 교육대에 말씀드렸던 내용에 있습니다. 자, 정리해드리면 제가 지난번 교육에서 이런 말씀을 드렸죠. 교육은 2000년에 들어서면서 7차 교육과정이 나오며 창의로 교육과정의 방향성이 바뀌었다. 이유는 우리가 기존에는 주입식 교육, 암기식 교육이라고 해서 많은 지식을 사람의 머릿속에 집어넣는 것에 목적을 두었는데 컴퓨터가 발전을 하게 되면서 이제 지식들은 컴퓨터 안에 넣어놓고 인간은 내가 처한 상황에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그 안에 저장되어 있던 지식을 활용하고 응용하여 그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는데 인간 교육의 가치가 있게끔 창의력이라고 하는 부분에 방향성을 두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그리고 이 창의력을 키우는 핵심 역량은 이해력, 문제 해결력, 배경 지식 이 세 가지가 있노라. 요걸 말씀드리면서 자, 이해력, 문제 해결력, 배경 지식을 키우는 교육으로 가면서 평가의 방법도 바뀌어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서술형과 과정 중심형 평가, 즉 수행 평가가 점점 확대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이제 2000년에 들어서면서 창의력 교육이 시작되었고 2015 개정 교육과정으로 인해 선언 수령과 과정 중심형 평가가 더더욱 크게 자리 잡으면서 이 학습 격차는 사실 커져오고 있었죠. 그러다가 이번에 이 팬데믹으로 온라인 개학을 하게 되면서 이제 어머님들이 예전에는 학교 다녀와 그러면 학교에서 잘하고 오리라 믿으신 부분들이 있잖아요. 교과서도 학교에 있고. 그죠? 자, 그런데 온라인 개학을 하면서 직접 학습하는 내용들을 눈으로 확인하시는 기회들이 생겼죠. 그러면서 어머 세상에 요즘 이런 걸 배워? 어머 근데 우리 아이가 이걸 지금 못 따라가고 있네? 라고 더 크게 느끼신 게 아닌가. 그래서 온라인이라는 학습 방법 때문에 학력 격차가 커진 게 아니라 학습 격차가 커진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창의력을 키우는 핵심 역량 이 세 가지를 잘 갖추고 있어야 되는데 이게 부족하다 보니까 학습 격차는 점점 더 벌어지고 있었고 온라인 교육을 하면서 어머님들이 눈으로 확인할 기회가 생기면서 이거를 더 크게 위기로 느끼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온라인 수업을 안 하게 되면 해결되겠지가 아니죠. 이해력, 문제 해결력,
배경 지식, 즉 창의력을 키우는 핵심 역량을 갖추고 선언 수령, 과정 중심형 평가를 아이가 잘할 수 있도록 역량을 만들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교육부에서도 이 역량을 알아서 만들어 라고 놔두지는 않습니다. 자, 교육 과정을 잘 살펴보시면 학년군별로 어떤 것에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지 장치가 다 달려 있어요. 자, 먼저 초등학교 1, 2학년군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개정교육 과정에서 초등학교 1, 2학년은 한글 교육 강화라는 측면에 포커스를 많이 두고 있습니다. 그럼 얼마나 한글 교육을 강화하고 있는지 교과서를 좀 살펴볼게요. 자, 초등학교 1, 2학년군의 교과서를 보시면 재미있는 건 글자를 만들어요 라는 단원에 실제로 글자를 만들어보는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동시가 개구리라는 시인데요. 개구리라는 시에 보시면 개구리를 암시하는 내용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재미있는 소리들이 들어가 있죠. 근데 자음과 모음이 만나면 어떻게 다른 소리가 나는지 그 원리를 설명하게끔 되어 있고요. 아이들이 글자 자체를 자꾸 외우는 것이 아니라 원리를 이해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자, 그다음에 기분을 말해요. 아이들이 자신의 기분을 조리 있게 말하는 게 좀 부족하다라고 하죠. 그래서 이렇게 그림을 보고 어떤 기분일지 생각해 본다든지 또는 아이의 기분에 어울리는 표정을 빈칸에 붙여본다든지 그리고 자신의 기분을 자신 있게 좀 말해보는 활동들을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재밌는 건 일이 일어난 차례를 생각하면서 들어보는 거예요. 자, 어떠한 상황을 내가 들어보고 이걸 시간 순서대로 조리 있게 우리가 이걸 추론 능력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해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앞으로의 상황이 어떻게 될 것인지 예상하고 이미 벌어진 일을 어떻게 됐을 거야 하고 추리하는 능력이 필요한 건데요. 그런 것도 직접 교과서에서 해볼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이거를 또 이야기로 만들어서 발표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지금 한글 강화에 대한 교과서를 보셨는데 느낌이 어떠세요? 우리 때는 한글 교육 그러면 대부분 받아쓰기 생각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지금 학교 교육에서 보면 받아쓰기는 점점 줄여가고 있습니다. 연세가 좀 있으신 초등학교 저학년 교사들께서는 아직도 받아쓰기를 하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요즘 교육과정에서는 받아쓰기를 권장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글자 자체를 외우는 것보다는 이해력을 키우는 한글이 필요하다는 거죠. 자, 이유는 우리가 한글을 뗄 때쯤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한글을 뗄 때쯤 어머님들이 가장 아이들한테 많이 시키시는 거 소리내서 책을 읽어봐라. 이런 거 많이 하시죠. 자, 소리내서 책을 읽는 아이의 목소리만큼 아름다운 건 없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또랑또랑 책을 읽은 아이한테 지금 읽은 내용이 어떤 거였는지 엄마한테 얘기해 볼래? 라고 질문을 했더니 아이 눈동자가 천장으로 올라가는 경우들이 종종 있을 거예요. 그러면 어머님들이 주로 복화술을 하시더라고요. 지금 읽었잖아. 예, 지금 읽었는데 왜 내용을 엄마한테 말을 못하니? 이렇게 복화술 하시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죠. 자, 이건 뭐냐면 소리내서 글자를 읽었다고 꼭 다 이해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 현상이 계속되다 보면 아이가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이렇게 학년이 올라가면서 아까 말씀드린 이해력, 문제 해결력, 배경 지식을 키우고자 창의력 교육이 들어오게 되죠. 그럼 글밥이 많아져요. 그럼 많아진 글밥들을 읽고 아이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엄마, 내가 지금 읽었는데 이게 무슨 내용이에요? 그럼 어머님들이 소리내서 10번 읽어봐 라는 답변을 하시죠. 그럼 한 10분쯤 후에 아이는 정말 억울한 얼굴로 달려와서 이야기합니다. 엄마, 나 진짜 소리내서 10번 읽었는데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 어머님들이 또 복화술 하신단 말이죠. 집중해. 너 집중 안 했지 지금.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이건 집중력의 문제가 아니라 이해력의 문제가 있더라. 그래서 한글 자체를 외우는 것보다 이해력을 키우는 한글 교육으로 진행을 한다. 그럼 어머님들이 집에서 해줄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까? 자, 먼저 아이가 책을 읽었어요. 그러면 그 단어 뜻을 좀 정리해 보는 거. 그죠? 그리고 이야기를 들려주고 핵심 내용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서 말하거나 쓸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 그러니까 책을 읽고 나서 그 내용이 뭐였어? 엄마한테 줄거리 얘기해봐. 이런 식으로 싸잡아서 얘기하지 마시고 시간 순서대로 한번 이야기해볼까? 또는 써볼까? 이렇게 정리해 주시거나
저는 이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우리 때는 하니까 좀 그렇긴 한데 집에 전화기가 중앙에 탁 있었잖아요. 그래서 전화벨이 울리면 누군가가 뛰어가서 전화를 받았죠. 그래서 엄마 전화를 대신 받고 엄마 친구분의 이야기를 대신 전달했던 기회들도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요즘에는 다들 손전화들을 들고 있는 바람에 엄마 전화 엄마가 받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한번 어머님들끼리 이렇게 조를 짜가지고 시나리오를 한번 써보세요. 그래서 엄마한테 지금 이모가 12시에 집에 갈 거니까 커피 한 잔 타놓고 뭐 이렇게 엄마한테 말 전해줘 이런 거. 그러면 아이가 들은 내용을 가지고 엄마한테 조합해서 얘기하겠죠. 물론 남자애들 중에는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엄마가 엄마 전화를 대신 받은 아이한테 이모가 뭐래? 그러니까 몰라? 이렇게 하는 아이도 있겠죠. 그렇지만 이거를 반복해서 연습을 하다 보면 차츰차츰 나아질 거예요. 자, 이렇게 초등학교 1, 2학년군 정리하고요. 그러면 3학년에서 6학년군 네, 공통적인 이야기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같은 맥락에서 창의력 교육에서는 제가 글밥이 많아진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많아진 글밥에 대해서 아이들이 읽고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한다면 독서 교육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닐까라는 의문을 갖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기존에 독서 교육을 어떻게 했는지 점검을 해보니까 우리는 사실 독서 교육이라고 할 만한 게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학 때가 되면 필독서 목록 나눠주죠. 그리고 그중에 좋아하는 책 골라서 읽고 독서 감상문 써서 내라. 그러면 3분의 2는 줄거리, 3분의 1은 느낀 점. 근데 느낀 점도 뭔가 학교에 제출하는 건 교훈적으로 써야 되죠. 그래서 우리는 둘 중에 하나의 결론을 항상 써내곤 했습니다. 주인공처럼 그래야겠다. 주인공처럼 그러면 안 되겠다. 자, 이런 독서 감상문을 쓰고 아이들이 과연 창의력을 키울 수 있는 핵심 역량을 키울 수 있냐는 거죠. 자, 그래서 이번 2015 개정교육과정에서는 국어교과서에 한 학기에 한 단원은 독서 단원으로 지정해 놓고 의무로 그걸 이수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거를 초3에서 초6까지 뿐만이 아니라 멀게는 고1까지 의무 교육으로 진행을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초등학교 국어 독서 단원의 구성을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제가 학년군을 자꾸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변화된 교육 과정에서는 1, 2학년, 3, 4학년, 5, 6학년 이렇게 학년군을 나누어서 교육의 목표를 주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독서 단원도 초등학교 3, 4학년은 보시면 책을 읽고 생각을 나누어요 라는 단원명에 보실 수 있는 것처럼 독서의 습관을 형성하고 독서의 태도를 함양하는 거. 그래서 책을 끝까지 읽고 꼼꼼히 읽는 거에 집중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5, 6학년은요. 책을 읽고 생각을 넓히세요. 그죠? 그래서 다양한 분야의 독서를 하면서 독서의 역량을 강화하게끔 되어 있어요. 자, 그럼 초등학교 3학년 독서 단원을 잠깐 보실 텐데 국어 교과서의 맨 앞에 독서 단원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거는 무조건 맨 처음에 하라는 뜻은 아니에요. 이건 선생님이 정하실 수 있어요. 담임 선생님이 3단원 끝나고 할 건지 5단원 끝나고 할 건지 그거는 선생님의 마음이에요. 하지만 그 학기에 이 독서 단원은 꼭 끝내셔야 됩니다. 근데 제가 이 독서 단원을 의무로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어머님들이 이런 얘기를 하세요. 그럴 리가 없는데요. 우리 아이가 집에서 책을 읽는 건 본 적이 없는데 이런 얘기들을 하시거든요. 맞아요. 단원 이름을 보시면 공부 시간에 책을 읽고 함께 생각을 나누는 단원이라고 되어 있죠. 당연히 어머님들은 집에서 아이가 책 읽는 거를 보실 기회는 없으셨을 거예요. 자, 왜냐? 공부 시간에 책을 읽게끔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공부 시간에 각 잡고 제대로 앉아서. 그죠? 그리고 함께 생각을 나누려면 각자 다른 책을 읽고 생각을 나누기는 안 되겠죠. 그래서 모든별로 또는 학급별로 책을 정합니다. 하나로. 그래서 정해진 책을 읽고 같은 사건도 다르게 바라볼 수 있음을 아이들끼리 서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독서 준비를 보시면 책을 정하죠. 아이들이 의논해서. 그리고 그 제목을 보고 내용도 예상해 보기를 합니다. 그리고 독서를 하면서 책 읽기 방법도 정해보고 자신의 경험과 관련 지어서
읽어볼 수 있도록 해주고요. 독서의 마무리는 책을 간추리고 책 내용을 간추리고 생각을 나누도록 되어 있어요. 자, 아까 창의력을 말씀드렸죠. 창의는 나 혼자 머릿속에서 아이디어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여럿이 머리를 맞대었을 때 극대화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교육과정에서 계속 이야기 나누는 과정을 많이 집어넣고 있고 독서마저도 그렇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렇게 초등학교 3학년부터 시작해서 학년별로 쭉 켜켜이 역량들을 쌓아놓으면 고등학교 1학년 독서 단원을 한번 보실게요. 자, 지금 교과서를 보고 계시는데 진짜 빈칸 많지 않은가요? 써야 될 게 많다는 거예요. 그죠? 자, 모든 대화도 진행을 하고 자, 이걸로 토론도 하고요. 자, 그리고 이걸로 서평도 씁니다. 그러면서 동료 평가도 해요. 자, 그리고 나서 이걸 나만의 책으로 만드는데 이걸 만들게 하는 목적은요, 제출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제출을 하면 이걸 수행평가로 점수화해서 이거를 내신 성적에 반영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3학년에서 6학년까지는 아무래도 독서 역량을 만들어주시는 거 중요하다라고 제가 전달을 드리는데 그중에 3, 4학년을 위해서 제가 특별히 좀 말씀드릴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중2병 저리 가라 공포의 초사병이랍니다. 오늘 신청 주신 어머님들 중에서도 지금 3학년, 4학년 어머님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죠? 초사병 얘기를 아마도 들어보셨을 텐데 초사병은 증상이 있죠. 증상 두 가지 있습니다. 자, 뭔지 감이 오시나요? 웬 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저 말을 잘 보세요. 말의 꼬리가 유독 길지 않은가요? 맞아요. 말꼬리가 길어집니다. 그리고 사뿐사뿐 걷던 아이가 그죠? 어느 순간 발을 끌어요. 그러면서 발을 끌면서 말도 끌죠. 네, 이렇게. 이게 초사병에 나타나는 증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근데 다른 학년 다 내버려 두고 왜 하필 초사병이라고 부를까요? 왜냐면 우리 초사들은 너무너무 억울할 것 같거든요. 막 어머님들도 지금 뭐 완전 공감한다 초사. 그죠? 집에서는 시간 정해서 읽자고 해도 왜 집중을 못 할까요? 그쵸. 집에서는요. 어머님들도 공부해 보셨지만 집에서 하긴 진짜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학교에서도 독서 단원을 굳이 공부 시간에 읽자고 하겠죠. 근데 초사병 이야기 다시 가보면 자, 우리가 문제집을 놓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어머님들이 학교 들어갈 때쯤 아이들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 뭐든지 자기가 한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제가 할게요. 제가요. 내가 할 수 있어요. 막 이렇게 발랄했던 아이들 생각해 보면 우리 문제집을 하나 사서 풀릴 때에도 그때 뭐 자신감이 빵빵하죠. 그래서 엄마한테 가슴 떨리는 말도 제법 합니다. 엄마 재밌어. 한 장 더 풀까? 뭐 이런 얘기. 와, 그러면 우리 아이 천재야. 일을 어떻게 하면 좋지? 이런 생각들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그죠? 자, 근데 문제집 한 거는요, 모든 수준이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중간 수준이라 하더라도 초등학교 1, 2학년일 경우에는 그 난이도의 격차가 굉장히 좁습니다. 그러니까 뭐 10가지의 수, 100가지의 수를 배우면서 그 난이도의 차이, 변별력이 별로 없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아이가 웬만하면 다 풀어요. 그러니까 재밌다고 한 장 더 풀까? 뭐 이런 자신감. 그러니까 난 뭐든지 잘하고 난 할 수 있고 막 이게 뿜뿜한 거죠. 그런데 3학년, 4학년 이렇게 학년군이 올라가게 되면은요, 난이도가 갑자기 뜁니다. 그러면 문제집 한 권에 들어있는 모든 수준 중에 우리 아이가 만약에 중간 수준이라면 나머지 반을 못 푸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어머님들이 1, 2학년 때 긍정적인 효과를 너무 많이 보셨죠. 우리 아이는 다 하는 애. 한 장 더 푼다고 하네. 그런데 3, 4학년, 5, 6학년이 되니까 이 아이들은 모르는 게 생기고 엄마한테 물어보기 시작하죠. 그렇게 뚝딱뚝딱 잘하던 애가 왜 이렇게 질문이 많아? 근데 질문에 답을 해주고 이해됐어? 하고 질문을 던져보니 아이의 눈빛이 여기 없더라는 거예요. 아이도 난감해지기 시작합니다. 난 되게 잘하는 줄 알았는데 엄마가 설명을 해주는데 이게 무슨 말이지? 그래서 10분쯤 있다가 다시 눈치를 보면서 엄마 이거 다시 한번 얘기해 주실래요? 그러면 엄마가 이런 말씀을 하신대요. 너는 어렸을 때 엄마를 닮아서 참 똑똑하더니 왜 클수록 아빠를 닮는 것 같지?
자, 그렇게 따지면 우리 전 국민이 아빠를 닮는 건가요? 그건 아니에요. 괜히 아빠의 잘못으로 돌리지 마시고 아이들은 3, 4학년이 올라가면서 급격한 난이도 변화로 자신감이 뚝 떨어지는데 그걸 엄마가 이해해 주지 않고 계속 1, 2학년 때 바라봤던 그 시선으로 아이를 짓누르고 있지는 않은가. 그래서 3, 4학년의 아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건 자존감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거. 내가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 나는 잘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 자, 그래서 이 시간을 한번 가져볼게요. 아들아, 딸아, 엄마는 너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 자, 우리 아이의 자존감을 올려줄 수 있는 말을 지금부터 채팅창에 올려주세요. 네, 쫙 올려주세요. 자, 독서 취미 만들어주고 싶은데 어려울까요?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처음에 시작을 어머님들이 전략을 잘 짜셔야죠. 그리고 저는 어머님들이 독서 취미 만들어주고 싶은데 엄마가 주도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특히 학습은 저는 제가 사교육기관에 일하고 있어서가 아니라 어머님들이 학습을 아이에게 시키겠다? 저는 이거는 향후 아이와의 관계를 위해서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교육은 전문가에게 맡기시고요. 자녀와는 관계에 집중해 주세요. 그래야 이 아이가 나중에 중2병도 쉽게 넘어갈 수 있어요. 근데 이 관계가 무너지기 시작하면 나중에 정말 힘드시거든요. 그래요. 아들아, 너는 마음만 먹으면 다 할 수 있어. 자, 스스로 잘하고 있는 거야. 널 믿는다. 자, 믿는다는 말이 우리 아이들한테 정말 힘이 될 것 같고요. 걱정 마라. 엄마가 재벌 1세다. 넌 재벌 2세다. 짱인데요. 여기 재벌 1세 어머님이 들어오셨어요. 네. 제가 뭐라고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네요. 자, 다들 아들들한테 이렇게 하실 말씀이 많으시네요. 딸들 없으세요, 딸들? 네, 우리 모두. 자, 여기에 근데 글만 올리지 마세요. 오늘 꼭 아이의 얼굴을 보고 여기 적어주셨던 멘트들 꼭 해주세요. 뭐든지 머릿속에 생각만 하고 끝내지 말고 실천하는 게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오늘 아이의 눈을 바라보면서 아이의 자존감을 올려줄 수 있는 말 꼭 해주시기를. 네, 소중하고 특별한 존재인 우리 아이들한테 꼭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제 마음에 드는 답변 20개 선정해서 30날 블로그에다 발표할 테니까 기대해 주시고 자, 자녀분들한테 하실 말씀은 이따가 두 눈 보고 해주시고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이제 5, 6학년 분들 자녀분들을 두신 어머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게 5학년 과학 교과서예요. 변인 통제라니요? 네, 마음이 아프죠. 네, 어려운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거. 자, 역사 교과서의 맨 뒤에도 보면 아이들이 꼭 익혀야 되는 어휘들이 나와 있는데 보시면 한자어들이 굉장히 많아요. 반가 사유상. 저도 한자를 나중에 알고 이게 무슨 뜻인지 알았어요. 반가가 이제 앉아 있는 거고 사유, 생각하는. 그래서 앉아서 생각하는 상이더라고요. 한자어를 알면 그 연상도 하고 암기에도 도움이 되는 거잖아요. 자, 이건 무슨 교과서일까요? 지금 보시면 신문 기사의 제목을 보고 공통 주제를 찾고 관점을 찾아보고 각 신문 기사에서 강조한 부분을 찾고 비교하고 주장하는 내용과 근거를 찾고 관점을 정리한대요. 그럼 국어 교과서 같지 않으세요? 자, 그런데 하단에 보시면 우리나라의 민주정치라고 제목이 되어 있죠. 이거 사회교과서예요. 이걸 우리는 교과통합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교과서들의 내용들을 각 과목별로 보시면 옛날에는 독해다 그러면 국어에서만 했거든요. 근데 이 독해 능력이 국어 교과에만 필요한 게 아니라 사실은 여러 교과에 다 적용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회교과에서도 이렇게 독해 능력을 요구하고 있는 거죠. 사회적인 현상을 이렇게 독해 능력과 연결짓는. 자, 그렇게 본다면 이제 독서 교육이라고 하는 건 고1까지 의무 교육이라고 말씀드렸으니까 초등학교 3학년부터 6학년까지는 독서의 역량을 키우는 데 집중을 하시고 특히 3, 4학년은 자존감을 키워주시는 거. 그리고 이 자존감을 키워서 이걸로 5, 6학년, 중등, 고등까지 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 아이 5, 6학년인데 이제 자존감 못 키우냐고요? 하시면 되고요.
자, 5, 6학년군에서는 한자 어휘도 많고 독해 능력이 필요하니까 이거를 좀 집중해서 키워주는 게 좋다라는 거 요거 정리해드리고, 자, 그럼 이제 중학교 1, 2, 3학년으로 가볼게요. 자, 중학교 1, 2, 3학년은 자유학년제를 집중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먼저 이름부터 자유학년제잖아요. 그죠? 자유를 줘요, 애들한테. 그러니까 시험은 보지 않죠. 중학교 1학년 내신은 고입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필평가도 이 자유학년제가 거의 진행 중인 이 중학교 1학년 동안에는 시험을 안 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냥 무조건 시험만 안 보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 아이를 담당하는 모든 교과의 선생님이 이 아이가 어떤 식의 공부를 하고 있었는지 서술식으로 평가를 적어서 학교생활 기록부에 적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내신 성적만 숫자로 안 나오는 거고요. 이 아이를 담당하는 모든 교과 선생님이 얘는 사회를 어떻게 공부했고 과학은 어떻게 했고 이거를 쓰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들은 뭘 기준으로 이걸 쓸까요? 수행평가죠. 그래서 자유학년제 기간 동안에는 정말 수행평가를 모든 과목의 매 단원 끝날 때마다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특히 우리 내신 반영 비율을 보시면 실제적으로 이렇게 중학교 1학년은 들어가지 않고 중2, 중3 내용만 이렇게 들어가는 거 보실 수가 있는데, 그러면 중1은 자유학년제 하면서 시험을 안 보니까 그냥 놀면 될까요? 그건 아니죠. 얼마 전 뉴스에 이게 나왔어요. 서울대는 현재 고등학교 1학년부터 정시에 내신을 반영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수시 입학에서 성적 순으로 뽑는 그거 말고요. 교과 전형 말고요. 정시에 내신을 반영하겠대요. 이 얘기는 내신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입은 지금 계속 바뀌어요. 올해 고3, 고2, 고1 모두 나중에 치를 입시가 다 지금 다릅니다. 그런데 계속 달라지는 입시 중에서도 우리 때도 그랬고 지금도 계속 변하지 않는 원칙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신 관리를 잘하면 대학에 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현재 중학교 내신, 고등학교 내신 다 포함해서 중고등학교의 내신의 그 평가별 내신 관리 비중을 보시면은요, 지필과 수행평가가 거의 5대5예요. 평균 5대5예요. 지금 수행평가가 오히려 더 커지고 있어요. 그러면 내신 관리를 잘해야 대학을 가는 원리는 일정한데, 문제는 이 내신 중에 수행평가의 비중이 커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근데 이 수행평가는 중학교 1학년 자유학년제만큼 많이 하는 때가 없어요. 그럼 자유학년제를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모든 수행평가를 이때만큼 다양하게 해볼 수 있는 기회는 없구나. 이때 각가지 수행평가 다 겪어보고 어떻게 하면 되는지를 습득해서 그 힘으로 고등까지 내신 관리를 할 수 있는 힘을 만들어주자. 그래서 시험 준비에 힘 빼지 않아도 되니까 대신 수행평가의 역량을 키우는 기회로 꼭 삼으시라는 거. 이걸 좀 강조해드리고 싶고요. 어떤 분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세요. 자유학년제 왜 하냐고.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진로 탐색을 해야 합니다, 어머님. 그랬더니 어머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아니, 그걸 꼭 중학교 1학년 때 해야 돼요? 애가 꿈이 없을 수도 있지? 이런 얘기를 하세요. 맞죠? 맞습니다. 지금 아마 시청하고 계시는 어머님들 중에 나는 중학교 1학년 때 꿈을 정해서 그 꿈을 지금 이뤘습니다 라고 자신 있게 말하실 분들이 별로 안 계실 거예요. 근데 지금은 중학교 1학년에 반드시 꿈을 정해서 그걸 어른이 될 때까지 지켜라 라는 의미보다는 2015 개정교육과정의 별명은 문이과 통합형 교육과정이라고 하거든요. 문이과 통합형 교육과정은 사실 고등학교에서 주로 이루어지는 교육의 방법인데요. 사실은 이걸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이것만으로도 40분간 말씀을 드려야 돼요. 근데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면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는 공통과목을 공부하다가 고등학교 2학년이 올라가는 시점에 문이과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 계열이라는 걸 선택하고요. 그 계열에 맞는 심화교과서, 진로 탐색이라는 교과서를 더 선택해서 의무적으로 이수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문이과 통합형 교육과정이에요. 이 얘기는
아이들한테 고등학교 2학년 올라갈 때 너는 어느 계열을 선택해서 어떤 진로 선택 교과서를 더 이수할래? 라고 학교에서 물어본다는 거죠. 그럼 그 전에 나는 어떤 걸 좋아하는지, 무엇에 흥미가 있는지 생각할 기회를 갖고자 자유학년제를 한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 자유학년제 어떻게 운영할까? 특히나 팬데믹 때문에 지금 온라인 운영을 하게 되면서 올해 중학교 1학년은 진짜 자유학년제를 거의 진행을 못했다고 보셔도 돼요. 근데 팬데믹 중에도 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양한 배경 지식을 키우는 거. 일단 내가 어떤 분야에 관심이 있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다양한 분야를 느껴봐야 돼요. 그래서 배경 지식이 중요한 건데 뭘 알아야 내가 선택을 하니까요. 근데 이 배경 지식을 키운다라고 할 때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뭐예요? 독서죠. 그러니까 중학교 1학년에 독서를 많이 해서 배경 지식 키울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리고 하시면 안 되는 질문 있어요. 어떤 직업을 가질래? 제가 굉장히 순화해서 적어놨는데 모델래? 이런 거 많이 얘기하시잖아요. 너 커서 모델래? 자, 그 질문을 이제 하지 마시고 그 질문을 바꿔주세요. 너는 어떤 과목을 좋아하니? 에서도 끝나지 마시고 어떤 과목에 어떤 단원을 제일 좋아하니? 조금 더 세부적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만약에 과학 중에서도 아이가 생물과 관련된, 생물 중에서도 인체와 관련된 건지, 그죠? 조금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아이가 좋아하는 과목과 단원을 파악해 보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하고요. 여기에 연결 지어서 사실은 아이들이 자기 자신을 제대로 아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는 실력이 안 되는데 나 의사가 될 거야. 이것도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제대로 알려면 내가 좋아하는 것과 잘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걸 좀 분류해 보는데 자존감이 낮은 아이들은요. 좋아하는 것과 잘하는 것조차도 적기를 힘들어합니다. 나는 잘하는 게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진짜 편안한 마음으로 적을 수 있는 시간을 주시는 게 좋아요. 하다못해 잠자는 게 좋아요? 잠자는 것도 적으라고 하세요. 왜냐면 엄마 눈치 보고 굉장히 교훈적인 것만 좋아하고 잘하는 것으로 써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꼭 그게 아니라 나 스스로를 제대로 이해하고 파악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해주시는 거 좋다. 자, 그럼 정리해 봤을 때 우리 자유학년제는 중학교 2, 3학년 그리고 멀리 봤을 땐 고등에 내신 성적 관리를 위해서 수행평가의 역량을 강화하는 시기로 삼으시고 진로 탐색을 하시되 독서를 통해서 다양한 배경 지식을 키우고 좋아하는 것과 잘하는 것을 정리해보는 시간으로 운영해 주시는 거. 자, 근데 제가 초1부터 지금 중등까지 쭉 말씀을 드렸는데 보다 보면 뭔가 독서를 하면 굉장히 삶에 도움이 되고 아이들의 학습, 멀리 봤을 때 인재가 될 것 같은 생각 들지 않으세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려요. 리더는 리더로 자랍니다. 네, 독서하는 사람은 리더가 될 거예요. 그런데 아무거나 읽으면 리더로 자랄 수 있을까요?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좋은 프로그램이 중요하죠. 마지막으로 저희 프로그램만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자, 저희는 교과서 출판회사가 만드는 교과통합 독서논술 프로그램입니다. 교과서 출판회사가 만드는 독서논술 토론까지 되는 프로그램은 저희가 유일하다는 거. 그래서 저희는 필독서를 정할 때 이 필독서는 반드시 내가 해당된 학년보다 위로 연계가 되게끔 설정을 해주고 그리고 그를 통해서 발문을 줍니다. 교과서 출판회사만이 할 수 있는 거겠죠. 자, 그리고 다양한 주제들이 있어요. 그런데 다양한 주제가 있다고 아이들 머릿속으로 다 들어가는 건 아니잖아요. 자, 교재 속에 앞에 말씀드린 교육과정들 찾아서 말씀드릴게요. 자, 먼저 초등학교 1, 2학년들 제가 낱말 찾아보고 낱말의 뜻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저희는 책을 읽고 그 책에 나온 단어들을 문장 속에 어떻게 매칭시킬 건지도 연습을 이렇게 줄긋기로 해보고요. 그리고 그 단어의 뜻도 아이들이 다시 확인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자, 그리고 실제적으로 아이들이 책을 읽고 어려웠던 낱말들을 사전에서 직접 찾아보고 그 뜻을 정리할 기회도 주고 있어요. 자, 그리고 내 사과를 받아줘. 친구랑 싸우고 나서 어떻게 화해하면 좋을지 상황을 설정하고요. 두 친구는 왜 싸웠을지, 어떻게 화해하면 좋을지 그 상황에 적응하고 그 상황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거죠.
자, 그리고 앤디와 테리는 책에 나오는 주인공들이에요. 이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이야기 순서에 따라 1에서 6까지 번호. 자, 시간 순서대로 이렇게 내용을 차례대로 정리해보는 거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교재 안에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학년이 올라가면 초등학교 5, 6학년들은 역사의 한자 어휘들 뭐 이런 것들 굉장히 어렵다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역사 공부를 하면서도 한자 어휘들을 공부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이 어휘들을 재미있게 퀴즈 형식으로도 정리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놨어요. 네. 자, 그래서 한자어 자체를 아이들이 책을 읽고 나서 이렇게 바로 연결지어서 해볼 수 있다는 거 말씀드리면서, 그리고 독해. 아까 독해도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지문을 하나 읽고 그 지문은 문단별로 중심 내용들을 쭉 정리해보는. 그래서 아이들이 독서 논술을 하면서 어휘 학습도 하고 독해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해놨고요. 그리고 중학교. 자, 자유학년제의 중요성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다양한 분야의 도서를 통해서 배경 지식 습득해야 되죠. 그래서 저희는 여러 가지 독서, 탐색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고요. 그리고 수행평가, 대비가 될 수 있게끔 이 안에서 여러 가지 교과 논술들을 진행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책을 하나 선정하더라도 저희는 매달 읽는 책들이 계열과 연결되어 있는 책들이에요. 그래서 다양한 계열의 책들을 읽음으로써 아이들이 간접적으로 배경 지식을 쌓을 수 있도록 되어 있다는 거. 자, 여기까지 말씀을 드립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교육과정에 숨어있는 학력 격차를 줄일 수 있는 우리 아이들의 그 장치들을 쭉 보셨는데 저희 교재 속에서 숨쉬고 있는 거 느끼시나요? 그래서 저는 감히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독서 논술, 해법 독서 논술 리더는 세상을 이끄는 리더로 자랄 겁니다. 자, 그 선택은 어머님들에게 있습니다. 자, 오늘 내용 쭉 정리를 해드렸는데 어떻게 제 이름처럼 조금 기쁨을 드렸을까요? 만약에 그러셨다면 네, 구독, 네,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꾹 뿅뿅뿅뿅 눌러주세요. 저희 꼭 유튜버 같아요. 구독, 좋아요 꾹 눌러주시면 저희가 오늘로 마지막이 아니에요. 3탄이 또 준비되어 있습니다. 2021년 2월 23일 계속 23일마다 2달에 한 번씩 하고 있는 거예요. 자, 2월 23일 새학기 시작되기 전에 우리 걱정 없는 새학년, 새학기, 학년군별 학습 노하우 대방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시락인 만큼 12시 30분 점심시간을 활용해서 운영을 하게 되니까 그때 새로운 강사가 뉴페이스가 아마 진행을 하게 될 겁니다. 그때도 많은 성원 부탁드리고요. 3탄을 구독을 눌러주시면 3탄을 시작할 때 알람이 가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구독 꾹 하고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자, 오늘 내용 쭉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진짜 제 이름처럼 조그만한 기쁨이라도 드릴 수 있기를 다시 한번 바라면서 강조드릴게요. 해법 독서 논술은 하는 리더는 세상을 이끄는 리더로 자랄 겁니다. 자, 메리 크리스마스! 다음에 또 봬요. 네, 오늘 감사합니다.